송영길이 현장에서 대폭발을 터뜨리며 극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전당대회 출마 자격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향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취지의 믿기 힘든 막말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전언까지 나왔습니다. 현행 당규대로라면 송영길은 복당 6개월 기준을 채우지 못해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출마 자격을 당의 예외로 구제받아야 하는 사람이 원칙을 지키자는 최고위원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헌절에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사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현행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는 송영길과 김용에게 예외를 적용하기로 판단한 겁니다. 송영길은 복당 6개월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김용은 필요한 당비 납부 횟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규칙에 맞추는 대신 민주당이 후보에게 규칙을 맞춰주기로 한 겁니다. 대체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당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송영길과 김용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전날 밤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다시 모여 표결했고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두 사람의 출마를 가능하게 할 예외 절차를 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성입니다. 자격을 갖춘 후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출마시키고 싶은 후보에게 자격을 만들어줄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출마 자격 문제보다 더 충격적인 전언이 나왔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이 예외 적용에 반대한 한 최고위원을 향해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모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당의 최고 어른이시잖아요. 이제 육선이시고 조금 느긋하게 당의 원칙에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개된 녹취가 아니라 회의 과정에서 전해진 주장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정신이 나갔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지금 남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처지입니까? 본인의 출마 자격부터 당규에 끊긴 상황 아닙니까? 자격이 없어 예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원칙을 지키자는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을 거론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협박부터 하고 규칙을 어긴 사람이 규칙을 지키자는 사람을 응징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당대표 후보가 아닙니다. 당규 위에 군림하는 정치 보스의 태도입니다. 당대표는 반대자를 제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까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출마도 하기 전에 반대자의 정치 생명부터 끊겠다고 했다면 민주당을 이끌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자기 영향력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겁니까? 송영길은 초선도 아닙니다. 6선 국회의원이고 인천시장과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습니다. 복당 날짜를 몰랐습니까? 당규를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등록했다면 예외를 믿은 겁니다. 어느 쪽도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김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동결 때문에 당비를 내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피선거권은 아닙니다. 계좌 동결은 미납의 이유이지 미납을 납부로 바꿔주는 마법의 영수증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정없는 당원이 어디 있습니까? 평당원이 당비를 못 냈다면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를 열어줍니까? 평당원이 복당 6개월을 못 채웠다면 당무위원회가 달력을 고쳐줍니까? 아닐 겁니다. 그냥 자격 미달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평당원의 사정은 핑계고 유력 정치인의 사정은 상당한 사유입니까? 평당원에게 당규는 철문이고 송영길과 김용에게는 자동문입니까? 이게 당원 주권입니까? 정치인 특권 아닙니까? 당규에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외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줄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외 조항은 유력 정치인의 자격 미달을 세탁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특히 후보 등록이 시작된 뒤 특정인의 자격 미달을 확인하고 예외를 주면 그건 제도 설계가 아닙니다. 사후 맞춤 제작입니다. 선수를 규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수 이름을 확인한 뒤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이 미리 확인해줬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출마는 본인이 결정하고 자격은 당이 확인하고 부족한 조건은 당무위가 채우고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합니까? 이쯤 되면 출마가 아닙니다. 정치적 생떼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당규를 손봤습니다. 다수가 반대했는데도 반대하는 쪽의 양보를 요구해 사실상 소수의 뜻을 관철했습니다. 당원들이 반대해도 밀어붙였습니다. 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와도 축제와 통합이라는 말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예외를 엽니다. 넣고 싶은 제도가 있으면 당규를 고치고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당규를 비틀어줍니다. 다수결이 불편하면 소수결을 만들고 출마 자격이 불편하면 예외를 만듭니다. 이럴 거면 당규는 왜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쓰십시오. 민주당 당규는 모든 당원에게 적용한다. 단 지도부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벌어지는 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원칙을 지키자는 사람이 개파고 예외를 밀어붙이는 사람은 합리적 지도부입니까? 문정복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원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예외를 인정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규환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예외를 주지 말자는 겁니다. 후보가 자기 자격을 스스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했더니 한쪽에서는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원칙을 말한 사람이 공격받고 예외를 요구한 사람이 구제받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원들이 앞으로의 공천을 걱정하는 겁니다. 당대표 후보도 자격이 안 되는데 지도부가 마음대로 넣어준다면 국회의원 공천은 얼마나 쉽게 주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복당 기간을 봐주고 내일은 당비를 봐주고 다음에는 도덕성 기준을 봐주고 마지막에는 당원 투표까지 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불신을 만든 겁니다. 당원들의 불신은 상상이 아닙니다. 지도부가 직접 만든 결과입니다. 외연 확장도 우습습니다. 진보와 중도와 보수를 더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연을 넓히기도 전에 당의 기둥부터 부수고 있습니다. 당규를 부수고 다수결을 부수고 공정한 출마 자격을 부숩니다. 기둥을 뽑아놓고 건물을 확장했다고 말할 겁니까? 그건 확장이 아닙니다. 붕괴입니다. 그리고 하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권력자도 법 아래에 세우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그날 권력자를 법 아래에 세우는 대신 당규를 권력자 아래에 눕혔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기념했고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살아남은 것은 송영길과 김용의 출마 가능성이고 대신 죽은 것은 민주당 규칙의 권위입니다. 송영길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규를 무시하고 반대자를 위협하고 예외로 출마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겁니까? 송영길과 김용이 못 나온다고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규칙을 계속 망가뜨리면 민주당은 정말 망가집니다. 정치인의 출마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규칙의 권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부 지도부와 뉴박 의원들이 이 정도 무리수까지 두는 모습을 보니 저는 오히려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 차례는 당원 1인 1표일 겁니다. 하긴 당대표 후보조차 자격이 되지 않는데 마음대로 예외를 만들어 꽂아 넣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손에 쥐고 당원 투표의 방식까지 결정하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당원들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켰습니다. 민주당 안에 숨어있던 수박들을 찾아내 선거에서 하나씩 심판했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당원 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당원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고 당원의 뜻을 거스르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겠습니까? 당원 눈치를 봐야 하고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고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예전처럼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당원들이 너무 강해졌다. 당원의 표가 너무 무섭다. 이대로 두면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당원을 설득하는 대신 당원의 힘부터 줄이자. 1인 1표를 손보고 후보 자격을 지도부가 결정하고 수기와 통합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붙여 결국 의원들이 당원을 통제하는 정당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지금 벌어지는 흐름의 진짜 목적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란을 청산하라고 정권을 맡겼더니 내란 세력을 정리하기도 전에 자기 당의 민주주의부터 정리하려 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전당대회 규칙을 개조하고 당원 주권을 강화하라고 했더니 자격 미달 후보에게 예외를 만들어줍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민주당을 개혁하라고 했지 민주당을 의원들의 사유물로 재개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원은 정치인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선거 때 표를 모아주고 공천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일회용 동원부대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뜻을 대신 집행하라고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임받은 사람들이 주인의 권리를 줄이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을 훔치려는 관리인이 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피곤하다면 정치를 그만두면 됩니다. 당원들이 무섭다면 당원들의 신뢰를 얻으면 됩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당원의 표와 당규를 부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원 1인 1표는 정치인들이 당원에게 베푼 선물이 아닙니다. 당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입니다. 정치인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송영길과 김용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규를 죽인 날 민주당 지도부는 한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당원들이 규칙을 모를 것이라고, 당원들이 금방 잊을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또 자신들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시민들입니다. 정당 안에 숨어있던 기득권도 투표로 끌어내린 사람들입니다. 당원 당규를 죽인 정치인은 결국 당원의 표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당원들이 기억하면 정치인들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